우버가 UAM이 자리를 잡는 시점에도 여전히 가치가 있는 기업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UAM에 대해 살펴볼게요. UAM은 말 그대로 도심을 연결해주는 항공교통을 말합니다. 쉽게 보면 그냥 하늘을 나는 택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먼 미래의 일 같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발전 속도가 빠른 산업입니다.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기업은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UAM에 필요한 항공기를 만들기도 하고요.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에어택시 서비스를 운영해 나가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UAM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운영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각 국가의 항공국의 여러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조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상업용 항공택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는데요. 물론 새로운 개발체가 아닌 기존 항공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허가였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승인이었습니다. 조비는 2020년에 우버의 에어택시 사업부인 우버 엘리베이트를 인수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버는 또 조비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조비는 경쟁 업체들 중 가장 빠른 2024년에 항공택시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미국 기업인 오버에어와 아처 에비에이션 역시 다른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이외의 기업 중에는 영국의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가 대량의 사전 주문을 보여주면서 2025년 상용화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간 모습입니다. 이외에도 중국의 이양, 독일의 볼로콥터 등 전 세계 많은 UAM 기업들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 중 핵심 기업들은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실제로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2-3년 뒤에는 실제로 UAM을 이용할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생각보다 멀지 않은 미래일 수도 있어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상보다는 하늘길에서 조금 더 빨리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상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만날 수 있지만 하늘에서는 변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UAM 시대가 왔을 때 우버의 역할입니다. UAM에는 기본적으로 공항 같은 시설물이 필요합니다. 버티포트라고 부르는데 새로운 형태의 버티포트를 만들 수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기존 건물의 옥상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거나 이착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 건물들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여러 대의 항공기가 이착륙을 해야 하고 어느 정도의 충전 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간이 꽤 필요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도심 곳곳에 설치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의 버티포트를 활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UAM을 이용해도 최종 목적지까지는 우버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을 활용해서 한 번 더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UAM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조비가 우버와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비의 UAM 서비스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우버와 합작을 하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른 UAM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한다고 하더라도 우버 같은 지상 모빌리티 플랫폼과의 연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버는 새로운 형태의 이동 수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축적했던 데이터와 노하우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고 정확함입니다. 그것을 우버 같은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보유한 기업만이 가능할 것이고 다른 업체들이 손을 내밀 것입니다. 우버는 앞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수단들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어제도 그리고 그 전날도 저는 우버를 매수했습니다. 사실 주가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버가 그리는 큰 그림이 실현되는 것을 천천히 지켜보면서 충분히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